입니다. 5학년 8회예요. 5학년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어. 요겁니다. 5학년 8회. 여기서 보니까 1번 70쪽이죠? 70쪽.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 알맞지 않은 것은 모든 문장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꼭 있는 건 보통은요, 주어 서술어는 거의 있고요. 목적어는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서술어만 있을 수도 있어요. 명령문 같은 경우는 뭐 해라, 밥 먹어라, 이러면 그냥 서술어로 끝나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여자아이가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누가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무엇을, 뭐 한다. 요거 세 덩어리는 있어야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에 해당하는 게 경찰이. 이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무엇을, 목적어. 잡았다. 이게 서술어죠. 그러면 얘네들은 꾸며주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네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나머지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 사실 없어도 돼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이래도 말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면요. 가에서 민재는 어떤 글을 쓰려고 그러냐면 겪은 일. 겪은 일을 소개하려고 그러죠. 학급 친구들한테. 그리고 민재가 어떻게 떠올렸냐면 몇 가지로 나누어서 주제별로 딱 다발짓기. 아, 이 다발짓기 아니구나, 이건. 마인드맵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금 단원 평가니까 거의 했던 내용이죠. 글쓴이가 소개한 내용은요. 달걀말이를 만든 경험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알맞지 않은 것은 뭐였냐면 혼난 거. 혼나는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어질렀다, 뭐, 어질렀겠죠. 그렇지만, 뭐, 본인이 치웠을 수도 있고, 혼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공원에서 한 일이 아닌 거.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좀 툴툴댔지만, 추워서 툴툴된 건 아니고요. 계속한 건 더 아닙니다. 툴툴거리긴 했어요. 아침에는. 그리고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가운데 부분에 느낌이 어땠냐면 칭찬 들어서 기분 좋았죠. 뱃속에 물이 시원하게 했죠.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죠. 이게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다발짓기가 나오죠. 이런 게 다발짓기인데 가운데 부분에서 할머니가 떡볶이 해주시고 친구 집에 수학 공부하러 가고 막 이랬어요. 이렇게 일어난 일이 있었던 거 이거 10번 정리할 건데 바로 가보면 할머니께서 떡볶이를 해주셨던 거, 친구 집에 수학 공부로 간 거,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나에서는 느낌이 아닌 거. 수학 공부에서 즐거웠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수학 공부를 했는데 할머니를 함께 있지 못해서 할머니랑 같이 있지 못해서 아쉬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12번에서 다발짓기 없는 내용, 생각을 자세하게 드러냈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 거. 여기에 여기에 자세하게 없는 게 이제 생각을 더 자세하게 여기에다 썼다고요. 선생님 내용을 이해를 못했네. 미안해요. 자, 1번에 우리 반은 지난주에 박물관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갔습니다. 지난주에 요거를 포인트입니다. 여기. 시간 개념이 어때요? 지나간 일이죠. 과거죠. 그러니까 다녀왔다. 다녀왔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자, 호응관계.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를 보면은 전부 다 시간에 대한 거예요. 지난 주말에, 어제, 오늘 저녁에. 그래가지고 시간과 호응관계가 맞추면 되는데 여기 요것만 할머니께서 높임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르지 않은 거 2번인데요. 내 짝은 그림을 잘 쓴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글씨를 잘 쓴다는 맞았어. 그림을 잘 쓴다 하면 안 되고 잘 그리고 이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면 글쓰기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민재가 글을 쓰는 상황인데요. 민재는 학급 신문에 글을 실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민재네 반 친구들이 그 글을 읽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겪은 일 중에서 신나는 일, 즐거웠던 일, 감동적이었던 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중에서 하나를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다발죽기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자기 거를 쓰는 건데 자신이 민재라면 했잖아요. 진짜 뭐 여기 그대로 쓰지 마시고 자신이 겪은 일을 쓰세요.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자, 5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형어가 뭐냐면은 요거 잘 봐야 돼요. 형태는 같아. 똑같이 생겼어. 뜻이 서로 달라. 예를 들어서 다리. 이 다리와 이 다리를 우리는 다리라고 쓰는데 이게 지금 뜻이 달라요. 뜻이 전혀 달라.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안경의 다리, 책상 다리, 몸통이 있고 붙여있는 그 다리는 비슷비슷하죠.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사람 다리하고 아이코 사람 다리하고요 건너는 다리는요 이게 몸통을 받치는 그 다리가 아니에요. 요거 이 몸통 자체를 다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거는 뜻이 달라요. 동형어입니다. 형태만 똑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에서 마지막 문단만 보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가, 그 근거가 적절한가 파악을 해보려고 해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알맞지 않은 거는 한 문장으로 제시되었나, 한 문장이어도 되고 근거는 여러 문장이어도 되는데요. 이게 문장 수랑은 적절성에 대해서 별로 관련이 없어요. 문장이 많은가 적은가, 근거가 많은가 적은가는 상관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어떤 일이나 의논, 의견에 대해서 근본이 되는 걸 근거라고 합니다. 근본. 뿌리, 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어휘 한번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죠. 보행 그러면은 보행자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걸어 다니는 걸 보행이라고 하고요. 통제는 절제하는 거예요. 뭔가 제한하고 제약하는 거예요. 비극 슬픕니다. 너무너무 슬플 때 비극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표절은요. 따라 쓰는 거를 표절이라고 해요. 나쁜 거예요. 나쁜 행동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2번 문제에 보니까 6.25 전쟁은 국가의 비극이다. 너무나 슬픈 일이다. 그리고 나는 다리를 다쳐서 보행이 어렵다. 걷는 게 어렵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베껴 쓰는 것은 표절이다. 나쁜 짓이다. 표절. 자, 통제의 뜻이 뭐냐면은 그것을 제한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 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제한하는 거. 자, 동형어랑 다이어 중에서 다리를 건너다가 이렇게 물 위에 있는 그런 다리를 건너다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 이거는 사람 다리하고 뭔가 건너가는 그 다리는 형태는 같지만 뜻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동형어라고 부릅니다. 뜻이 다르면 동형어.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 금방 지나갔어요. 자, 그림 2번에서 남자아이가 걱정을 했어요. 누가 다리를 다쳤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억에서는 안경다리가 부러졌다. 사실은 안경다리가 부러진 건데 얘는 사람, 니은에선 사람 다리인 줄 알았죠? 여기는 건너는 다리인 줄. 우리도 그 다리 위에 서 있잖아. 이러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그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죠. 동영어랑 다이어. 동영어는 형태는 아니지. 같지만 뜻이 다르다. 반대로 썼죠. 지금 동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계속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이어는 뜻이 여러 가지인 한 낱말. 같은 낱말은 맞아요. 와, 진짜 헷갈림. 그지? 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동영어는 본디 뜻과 관련 있는 부분이 조금씩 바뀌면서 점점 다른 단어로 뜻이 다르게 바뀐 것 같아. 자, 그것입니다. 그런 게 아닌 거죠. 이거는 뜻이 관련 있는 부분이 바뀐 거예요. 그거는 다이어예요. 이거는 동영어가 아니라, 이 설명 하고 시작. 동영어가 아니라, 이건 다이어입니다. 다이어. 응? 뭐 예를 들면 사람 다리하고 요 다리하고 여기 안경 다리하고 책상 다리하고 사람 다리는 안 나왔으니까 안경 다리하고 책상이 있으면 다리하고 몸통에 있는 부분이 똑같다.
몸통에 달려져 있는 막대기들이 꽂혀 있는 모습이 다리 같다. 사람 다리 같다. 그래서 다리. 그 다이어입니다. 이거는 다이어예요. 다이어.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 다리 말고. 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행 안전. 걷는데 뭔가 안전해야 돼요. 어린이가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유형을 보면 교통사고가 걸어가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무서워요. 5번입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초등학생들 말하는 거죠. 초등학생들이 바깥 활동은 많이 해요. 학원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놀이터 가고 그런데 아직 대처 능력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7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자, 1번 보행안전시설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장치.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넓게 하자. 과속 방지턱을 만들자. 이렇게 세 가지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8번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고요. 답을 맞춰보도록 하죠. 5번에 보행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6번 사고.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을 사고라고 합니다. 자, 니은은요. 아까 전에 밑줄 그어줬죠. 바깥 활동이 잦은데 위험한 상황을 판단을 잘 못해요. 대처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보호구역 더 넓게 과속 방지턱 과속 차량 단속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3, 4, 5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이번 주는 굉장히 빨리 지나간 듯해요. 수고했어요. 안녕.